당신은 저한테 특별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 오후 3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집에 언제 와? 준우가 찾고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지? 결혼 8년 차, 5살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쩌다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걸까요? 모든 건 한 달 전,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남편은 회사에 있고 5살 준우와 저만 집에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졸라대서 간단히 누룽지라도 끓여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는데 준우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래? 아니야, 뜨거우니까 저리 가 있어. 하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서더니 냄비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냄비가 기울어지면서 끓는 물이 아이 팔에 쏟아졌습니다. 준우의 비명소리.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아이는 팔을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정신없이 찬물에 상처 부위를 식히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 괜찮아라고 중얼거리며 아이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김준우 어머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설마 이강민? 분명히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강민이. 그때도 키가 크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었네요. 그는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역시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가서 말했어요. 아이를 침대에 누워주세요. 어떻게 다쳤나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누룽지 끓이다가 끓는 물에 데였어요. 왜 지금 여기서 강민이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는 준우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지? 이제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아이를 다루는 솜씨가 능숙했어요. 준우도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강민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 화상입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아요. 치료하면 흉터 없이 잘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강민이는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준 다음 거즈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준우를 달래고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차분했나? 치료가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으면서도 의젓하고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상처 상태 확인하고 드레싱 교체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색해. 이런 상황에서 만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준우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민이가 의사가 됐구나. 그것도 소아청소년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강민이에게 보건실에서 가져온 밴드를 조용히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 그가 고맙다고 작게 웃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통화해도 많이 다쳤어? 그럼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 라고 물어볼 게 뻔했거든요. 오늘 일어난 일이 정말일까? 오래 잊고 지냈던 이름이 갑작스럽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우를 깨웠습니다. 준우야, 병원 가서 선생님께 팔 보여드려야 해. 아직 아파요, 엄마. 아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죠. 어제 강민이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오늘 꼭 오라고 했으니까 외래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색할까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김준우.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준우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밤새 많이 아팠나요? 처음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봐볼게요. 강민이가 준우의 팔을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이도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아주 잘 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우야, 누룽지 정말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제일 맛있게 끓여줘요.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강민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잘 어루만져 주다니. 엄마도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준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때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나 오늘도 늦어. 저녁 알아서 해결해. 메시지를 본 순간 기분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도 안부조차 묻지 않는 남편.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네요. 역시나 뻔했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육아가 쉽지 않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힘드실 텐데. 그의 배려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드레싱은 모레 한 번 더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일주일 후에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진료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의학서들이 꽂힌 서가. 그런데 가족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작은 화분 하나만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일을 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남편이 늦는다고? 상관없어요. 준우와 저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 거지? 집에 와서 준우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요. 엄마, 내일도 병원 가야 해요? 응, 가야 해. 팔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선생님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강민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 오후에 남편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상태 어때? 병원비 영수증 챙겨놔. 안부를 묻는 건지 돈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답장을 보내려다가 그만뒀어요.
굳이 답할 필요 있나?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강민희의 따뜻한 손길, 아이를 대하는 세심함, 저를 배려해주던 눈빛,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한 메시지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같은 나이, 같은 남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는 상처받은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다른 하나는 병원비부터 걱정하는군요. 준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늦을 거라고 했으니 이제 익숙한 일상이에요. 모레도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는 건 왜일까요? 단순히 아이 치료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일이 오기를, 모레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마다요. 체계적으로 해보자. 아이 수첩에 치료 경과를 적어두고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없어도 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모레 3번째 진료 날이었어요. 아침에 준우를 씻기면서 저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소홀해 보이지도 않게.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팬츠를 선택했어요. 엄마 예뻐요. 그래. 고마워, 준우야.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그림 그려드릴까요? 그림? 네. 감사하다고 그려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마음씨가 기특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집에서 예쁘게 그려서 다음에 가져가자. 진료실에 들어서니 강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준우야, 어서 와. 팔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한번 보자. 드레싱을 제거하는 강민이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세심해요. 준우도 전혀 아파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깨끗하게 나고 있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엄마가 집에서 정말 잘 관리해 주셨나 봐요. 또 칭찬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요.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그때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요리도 진짜 잘해요. 그래. 뭘 제일 잘 만들어 주시는데? 김치찌개. 그리고 누룽지도. 강민이가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누룽지 이제는 무섭지 않아? 아니요. 엄마가 조심히 끓여주시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수다스러웠나?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은 준우를 보며 신기했어요. 강민이가 편하게 해주는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새 드레싱을 하는 동안 강민이가 물었어요. 혹시 육아 동호회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별로. 아, 그러시구나. 요즘 엄마들은 다들 바쁘시죠.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사실이었어요.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준우와 둘이 있는 게 더 좋았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강민이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마지막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요? 네, 완치 확인차 한 번 더 보고 끝낼 예정이에요. 왜인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이라니.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진료. 그럼 그 이후엔 강민이를 볼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왜 이렇게 서운하지? 오후에 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마지막 진료에는 뭘 입고 가야 할까 하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병원 가는 날만 되면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남편의 카톡이 왔어요.
오늘도 회식. 늦을 것 같아.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 저녁을 먹으면서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그림 그려드릴 거 잊지 말아요. 응, 잊지 않을게. 뭘 그려드릴까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 우리 가족 그릴까요?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 가족? 네, 엄마랑 나랑. 그리고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도 그려야겠죠? 그래, 그려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 가족 그림에 아빠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싶어서요.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을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예전엔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게 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아이 치료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아쉬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상했죠. 분명히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준우의 그림도 완성됐어요. 엄마, 어때요? 예쁘게 그렸죠?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준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빠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작게 그려져 있었고, 엄마와 준우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구나.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마지막 진료 날이었어요. 왠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마지막이니까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하자.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민이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준우 어머님? 네. 죄송한데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준우는 간호사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잠깐만요.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커피 드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민이가 아메리카노 2잔을 사오더니 마주 앉았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혹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요? 운동장에서 제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날 있었어요. 아, 그때 조용히 밴드 하나 건네주셨잖아요. 기억났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강민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던 날. 다들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보건실에서 밴드를 가져다 주었던 일. 아, 그때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강민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왜요? 그때까지 저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당신이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제가 그런 영향을 줬다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따뜻했던 순간을.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에 응급실에서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어색해서.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강민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연락이요? 네. 준우 상태도 궁금하고, 그냥 안부도 묻고 싶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정말요? 네. 강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연락처를, 번호를 주고받을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서 준우의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나았네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려요. 준우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고마워, 준우야. 강민이가 그림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잠깐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올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럼 안 되는데. 아이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하면서 계속 강민이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다니.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냥 지인 사이인 거죠. 동창이고 준우를 치료해준 의사니까. 오후에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아이 치료 끝났어? 이제 병원비 안 나오겠네. 역시나 돈 얘기부터 하는군요. 응, 끝났어. 짧게 답장하고 폰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준우 잘 치료해 주셔서. 준우 그림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진료실에 붙여놨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보시겠네요. 네, 다들 귀엽다고 하실 것 같아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즐겁게 대화한 게.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지?